네, 이번에는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벡터의 연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매우 쉽지만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벡터의 덧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죠. 이런 거예요. 이제 벡터 두 개를 더하고 싶은 거야. 벡터 두 개를 더하고 싶은데 우리가 여기서 정의는 뭐냐면 우리 지금 A, B라는 벡터 있죠. 그쵸? A, B라는 벡터 여기 랑 더합니다. B, C라는 벡터를 더해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상황을 설정할 거냐면 한 벡터의 끝하고 그러니까 종점하고 한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예요. 오케이?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종점하고 시점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때 정의를 이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정의를 해주냐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정의하는 게 가장 타당해요. 가장 좀 쓸모가 있어요. 이렇게 정의해 주는 게. 그리고 그게 좀 자연스럽고요. 자, 얘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시작에서 거쳐가는 거. 이 벡터 더하기 이 벡터는 이렇게 한 방에 가는 벡터 있죠? 그 벡터로 정의를 해요.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A, C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여기서 보면요. 결론적으로 A랑 C가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벡터의 덧셈을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데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이제 아래 그림에서 이제 상당히 그럴싸한 뭐 그런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 이제 전개가 돼요.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A 플러스 벡터 B는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 아래 그림을 한번 봅시다. 아래 그림을 보면 우리가 평행 사변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 벡터를 생각할 건데 B 벡터를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A 플러스 B 벡터는 얘니까 A 플러스 B 벡터도 당연히 얘가 돼야겠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A, B 벡터 플러스 A, D 벡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시점이 일정해요. 이제는 시점이 똑같이 맞춰진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A, B 벡터 플러스 B, C 벡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 벡터랑 이 벡터랑은 서로 같거든요. 그렇죠? 얘는 위에서 우리가 정의했다시피 여기 정의했었죠. 그쵸? 이 정의는 어떻게 해줬냐면 AC로 정의를 했단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이 있고 이만큼의 힘으로 길이를 힘이라고, 그러니까 힘이 세면 더 길게 나타냈다고 쳐보죠. 그러니까 방향은 이 방향인데 한 이 정도 길이의 힘으로 이렇게 당겼다 쳐보세요. 그리고 얘를 이 정도 길이로 당겼다 치면 이 녀석은 이 C를 묶고 이렇게 당기면 양쪽으로 당기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이 평행 사변형을 그리면서.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좀 쉽게 생각해 보면 물체가 있고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이 사각형의 대각선만큼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의 힘으로. 그러니까 이만큼의 힘을 받는다는 얘기죠. 간다는 게 아니고 이만큼의 힘 길이로 대각선만큼의 길이로 그리고 이 대각선의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물체는. 그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덧셈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의 덧셈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우리가 자, 무는 종류에 나타내는데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벡터 플러스 이 시점이 일정하니까 평행사 변형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려서 이쪽 벡터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런 벡터가 되겠죠. 이게 a 플러스 b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는 이제 시점을 일치시켜야 되니까 b 벡터를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갖고 오면 얘도 이제 평행사 변형을 그려야겠죠. 그래서 얘도 이제 평행사 변형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잘못 그렸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a 플러스 b가 되겠죠. 요게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a, b는 어떻게 되겠어요? 세 번째는 여기 칸이 좀 더 있다고 치면 이 b 벡터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오케이? 이쪽 이제 시점하고 이쪽 종점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죠. 요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 벡터는 요 벡터가 되겠죠. 그쵸? 이 빨간색이 a 플러스 b 벡터가 되겠죠. 오케이?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인데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이 그림에서 보면 a 플러스 b는 이 벡터죠. 그죠? 반대로 b 플러스 a 벡터는 그러니까 b 플러스 a 벡터는 당연히 이 벡터죠. 그러니까 두 개 똑같아요. a, b. 그러니까 a 플러스 b 벡터는 얘고요. b 플러스 a 벡터는 얘고요. 대각선 똑같아요. 그러니까 b랑 얘랑 b 이게 같으니까 두 개가. 그러니까 교환 법칙 성립하고요. 결합 법칙도 성립해요. AB 먼저 더하고 C 더하나 BC 더하고 A 더하나 똑같아요. AB 먼저 더하면 얘죠. 얘죠. 그쵸? 거기다가 C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D 벡터가 되죠. 이쪽 빨간색 AD 벡터가 되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BC 벡터를 먼저 보면 B 플러스 C 벡터는 요거죠. B 플러스 C 벡터에다가 A 벡터에다가 B 플러스 C 벡터를 더한 거죠. 이 벡터 플러스 이 벡터 하면 당연히 또 이 벡터죠. 그죠? AD 벡터. 그러니까 얘는 두 개 다 AD 벡터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수에서 성질이 그대로 성립한다고 보면 돼요. 벡터도.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요. 3번은 이렇게 되겠죠. A 벡터 플러스 0 벡터는 당연히 A 벡터가 될 텐데 왜 그럴까? A 벡터를 A, B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 보죠. 그러니까 0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일정한 벡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A, B 벡터. 그러니까 원래 A 벡터랑 똑같죠. 왜냐 여기 A, 여기 B.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A, B 벡터가 되겠죠. 이거 마찬가지로 0 벡터 플러스 A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A, B 벡터 이렇게 되니까 얘는 당연히 A, B 벡터 여기 시점하고 여기 종점 이렇게 가겠죠. 얘는 당연히 A 벡터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0 벡터를 더하는 거는 항동원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더하나 마나 상관이 없다. 원래 벡터가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4번 한번 보면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A 벡터. 이 녀석은 AB 플러스 BA. 왜냐면 마이너스가 붙은 거는 시점과 종점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당연히 좀 여기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벡터.
당연히 0벡터가 되는 거야. 자, 그림으로 보면 여기 A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마이너스 A 벡터가 이렇게 있다 쳐봅시다. 방향이 반대니까.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겨요. 그럼 이 벡터에 가해지는 힘은 없다는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A 벡터는 이거는 BA 벡터 플러스 AB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뭐냐면 A 벡터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여기 A점부터 B점까지 이렇게 정의한 상태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 가정하에 지금 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당연히 B에서 B까지죠. 이렇게 할 수 있겠니까 얘는 당연히 0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보면요. 이거 뭐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AC 벡터죠. 그러면 우리가 얘는 CD 플러스 AC인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순서를 좀 바꿔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CD. 그러면 C 똑같으니까 얘는 그냥 A, D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AB 플러스 CD 플러스 AD 플러스 CB. 자, 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얘부터 한번 나가 봅시다. 얘는 일단 A, B 벡터 있죠. 요 A, B 벡터 여기 A, B 벡터 있죠. 얘는 요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A, D 벡터 플러스 DB 벡터 요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AD 플러스 DB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얘가 얘죠. 이렇게. 그쵸? 플러스 얘도 똑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가운데 B를 껴넣는 거예요. CB 이렇게 플러스 BD 이렇게. 그러면 얘랑 똑같으니까 그냥 CD 벡터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여기로. 그쵸? 그림으로 따지자면 요런 거죠. CD 벡터는 CB 벡터 요 벡터 플러스 BD 반대로 가는 벡터 있죠. 이렇게. 이 벡터 플러스 이 벡터는 당연히 이 CD 벡터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뭐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요. A, D 괄호를 다 풀어버리고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교환합시다. 교환하면 CB 플러스 DB 플러스 BD 이렇게 되겠죠. 얘는 B 똑같으니까 D에서 D까지 함수죠. 벡터죠. 그러니까 DD죠. DD. 그러니까 이쪽은 0이 될 거예요. 0 벡터.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얘는 얘랑 같죠. ADCB. 성립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벡터의 뺄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벡터의 뺄셈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우리가 어떤 B라는 벡터랑 잘 모르지만 어떤 벡터인지 모르지만 X라는 벡터를 더했더니 A 벡터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X 벡터를 요렇게 정의를 합니다. A 빼기 B, A 벡터 빼기 B.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를 한 거냐면 그냥 그러니까 이항.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방정식, 그러니까 실수의 방정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이 x 벡터를 정의해 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기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게 b 더하기 x 벡터를 했더니 a 벡터가 나왔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b 더하기 x 벡터를 하면 당연히 이 벡터가 나오는데 이 벡터가 a 벡터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x 벡터를 뭐라고 정의했다? a 빼기 b, a 벡터 빼기 b라고 정의를 한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빼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다시 한번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 벡터 빼기 b 벡터는 이렇게 돌아간 벡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a 벡터 빼기 b 벡터는 슉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된다고요. 반대로 b 벡터 빼기 a 벡터는 쑥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b 빼기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돼요. 이게 b 빼기 a 벡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평면상의 기하적으로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 x라는 벡터는 그런 위치에 있는 벡터예요. 그 벡터를 우리가 a 빼기 b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a 빼기 b 벡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벡터가 빼기 벡터는 어떤 벡터냐면 뭐 이런 벡터가 하나 있고 이런 벡터가 있었다고 봅시다. 여기 a 벡터고 여기 b 벡터예요. 그럼 a 빼기 b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쭉 넘어가서 이렇게 가는 벡터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a 벡터 빼기 b 벡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b 벡터가 있으면 이거 방향을 반대로 가는 벡터는 마이너스 b 벡터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a 빼기 b는 요 벡터죠. 그렇죠? 이 벡터는 사실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똑같은 a 벡터 얘가 a니까 a 벡터 플러스 요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요 a 마이너스 b 벡터는 요 벡터 빼기 요 벡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a 마이너스 b 벡터는 뭐랑 똑같냐면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건 이게 플러스 벡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실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실수에서도 우리 2 빼기 3은 어떻게 이해했어요? 2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이해했던 것처럼 여러분 a 벡터 빼기 b 벡터는 a 벡터 플러스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예제 몇 개 보고 끝낼게요. 자, 여기 좀 1, 2 이렇게 돼 있는데요. AB 빼기 AD 요걸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AB 빼기 AD 벡터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DB 벡터가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DB 벡터가 답인데요. DB 벡터가 답인데요. 이 DB 벡터의 크기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길이는 루트 5가 됩니다. 뭐 FD 벡터 요 벡터죠. 그죠? 요 벡터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B 벡터 빼기 A 벡터 하면 이렇게 가서 이 벡터 나타내는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B 빼기 A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B 2벡터는 뭐예요? B 2벡터는 요 벡터잖아요. 요 벡터는 요 벡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A 빼기 B를 해야 DF 벡터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DF 벡터인데 A 벡터 빼기 B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로 보면
OA 벡터 빼기 OB 벡터는 BA 벡터가 됩니다. 뭐 이렇게 굳이 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시점이 5, 5로 같을 때 OA에서 OB를 빼면 BA 이런 순서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걸 굳이 외우진 말고요. 그림을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A 빼기 B는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벡터가 된다. 그림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볼 텐데 뭐 편하게 할게요. 뭐 지금 그 선이 있는데 이렇게 끌고 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세타 값이 지금 현재 몇이냐면 60이에요. 60도예요. 자, 그러면 얘를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평행사 변형. 그래서 이 C에 작용하는 힘은 아까 더하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A 벡터 플러스 그러니까 CA 벡터 플러스 CB 벡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죠? 평행사 변형을 쓰면 결론적으로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각도가 30도죠. 30도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가 30도예요. 그리고 여기가 4천의 힘으로 끈다 그랬으니까 4천 뉴턴이라 그랬으니까 숫자 4천. 이렇게 그으면 요 길이를 x라 두면 당연히 이 x 길이는 4천 곱하기 4천분의 x 이렇게 해야겠죠. 얘는 당연히 4천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3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천 곱하기 2분의 루트 3. 오케이? 그래서 x는 4천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에요. 근데 우리가 배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배 C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이 전체 길이죠. 그러니까 x 길이의 2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답은 2x예요. 그러니까 얘는 4천 루트 3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타의 크기에 따라 C의 속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하시오. 세타가 점점 커진다 쳐봐요. 그러면 힘이 1로 분산되죠. 이렇게 길이는 똑같은데 이렇게 분산되죠. 분산되겠죠, 힘이. 그러니까 평행사분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이 힘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힘, 이쪽으로 밀고 나가는 힘은 이렇게 예인선, 두 개의 예인선이 이렇게 벌어질수록 짧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더 벌어진다. 더 벌어지면 이렇게 평행사 변형이 더 쪼그라들 테니까 더 짧아지는 거예요. 힘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속 벌어져서 두 개가 180도가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은 힘으로 양쪽으로 반대로 끄니까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멈춰 있는 형식이 되겠죠. 물론 이제 파도나 바람의 영향을 제외한다면 이론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세타의 크기가 커지면 배 C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속력이 스칼라니까 줄어든다는 거죠. 길이. 속력은 길이죠.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 속력이 길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C에 작용하는 힘이 그렇죠? 힘이 줄어드니까 속력도 줄어들 거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